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신용불량 탈출기 이제 벌써 8번째 시간인데 그간에 이제 워크아웃, 그 다음에 개인 회생, 개인 파산, 그 다음에 비면책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여러가지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행위들 뭐 이런 것들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일반 회생, 워크아웃 뭐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먼저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입니다. 개인 회생은 청산 가치를 보장을 해야 돼요. 개인 회생은 뭡니까? 3년 또는 5년 동안 최저 생계비 쓰고 이제 남는 가용소득 남는 금액을 가지고 3년 또는 5년 동안 변제한 후에 면책 결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개별 분리해서 팔았을 때 그 얼마의 값어치가 있느냐, 1억이다 그러면은 1억 이상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에요. 아니 3년 5년 기다려서 분할해서 변제하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를 해야 이게 면책을 시켜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되는데, 개인 파산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 내놓고 하는 갚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받는 거니까 있는 거 내놓고. 그 다음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뭐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개인 파산은 파산 관제인이 팝니다, 재산을. 그리고 개인 회생을 하려면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서 정해지는 월 법정 최저 생계비, 뭐 1인 가구면 107만원, 2인 가구면 207만원, 3인 가구면 267만원 뭐 쫙쫙쫙 있거든요. 그거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갚을 거 아닙니까? 갚을 돈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개인 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 회생은 낭비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 있잖아요. 그것도 면책이 됩니다. 거기에 있어도 됩니다. 근데 개인 파산에서 낭비 도박이 된 경우에는 그 면책이 불허가 될 수도 있고, 면책되더라도 그 부분은, 그 채권은 비면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회생은 신청할 수 있는 채무 한도가 제한되어 있죠. 담보 채무는 15억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 이하. 개인 파산은 상한액이 없습니다. 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회생과 일반 회생을 비교하자면, 개인 회생은 3년 또는 5년 변제고, 일반 회생은 근로소득자가 하는 건데 이제 10년 이상 변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회생은 무담보 15억 이하, 담보 10억 이하 채무 제한이 있어요. 일반 회생은 채무 상한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인데 50억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 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 근데 일반 회생은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담보권자에서는 총액의 4분의 3 이상, 그 다음에 무담보 채권자 중에서는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인가가 돼요. 회생 계획안에. 당근 못 받으면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회생은 인가 후에 변제를 하죠. 이제 변제 계획안 이렇게 짜가지고 인가하는데 한 10개월, 1년 걸려요. 그러면 딱 하고 3년 변제 계획이면 3년 동안 변제가 끝나고 나서 면책받고, 5년짜리면은 5년 끝나고 면책을 받습니다. 근데 일반 회생의 경우에는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인가 결정이 나면서 바로 권리가 변합니다. 1억짜리 권리가 뭐 30% 변제다 그러면 70%는 날라가요. 바로 이제 권리 변경이 인가 결정으로 일어납니다. 이거 갖고 나서 면책받고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인 회생에서는 근저당권이라든지 뭐 담보권에 기한 경매 절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가 시까지는 중단이 되어 있다가 인가가 되고 나서 속행이 됩니다. 근데 일반 회생에서는 담보권을 이제 보통은 매각을 하는 계획을 세우니까
인가가 되더라도 경매 절차가 진행이 안 됩니다. 회생 계획에 따라서 이제 매각하고 담보권 변제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회생하고 워크아웃을 비교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사법부 법원에서 하는 거를 비교한 거고, 개인회생에서는 이제 뭐 세금이나 보증채무나 뭐 사채나 모든 채무가 조정이 다 가능한 상거래 채무 뭐 여러 가지. 근데 워크아웃은 신용회복 그 지원 협약에 가입한 신보기에 그 가입한 금융권 채무만이 조정이 돼요. 그리고 개인회생은 그 법률상 그 최저 변제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있는데, 그거 이상 하면 이제 원금도 탕감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 그 최저 변제율, 그건 뭐 실무상 거의 무시하면 되고, 다 그 이상이니까 채무가. 원금도 탕감되는데, 워크아웃은 원금은 탕감이 안 돼요. 뭐 이자는 탕감되고 유예도 해주고 하지만은. 그리고 개인회생은 변제 기간이 3년 또는 5년, 최장 5년이죠. 그 다음에 워크아웃은 이제 무담보 채무인 경우에는 8년, 그 다음에 담보 채무는 이제 최장 20년까지 해가지고 분할 상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잘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문을, 이게 중요한 건 어느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금융권 채무만 있다. 근데 이제 이거 조금만 이게 시간적 여유만 주면 나는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워크아웃 하는 거, 워크아웃은 5만원 주면 하는 거니까, 신청하는 거니까는. 근데 이제 금융권 채무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사채도 있고, 세금도 있고, 그 다음에 상거래 채무도 있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워크아웃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채무들은. 그럴 때 이제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채무 상한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 숫자가 정해지면 월 최저 생계비가 책정이 되니까 그 이상의 소득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제 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하고 상담을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